오늘은 우리 연건영 교수가 찾아온 거 그림 슬리퍼? 네. 그림 슬리퍼. 야, 잠자는 뭐 그런 그렇죠. 뭐 잠자는 뭐 연쇄살인 간교한 뭐 그런 얘기겠죠. 사우스사이드 슬레이어? 네. 로니 데이비드 프랭클린 주니어? 예. 이거 흑인 연살인범? 네. 흑인 대표. 와, 이거 자료 거의 없던데. 제가 다 구했어요. 이거 우리 염 교수나 테니까 구한 것 같은데. 아니, 데이비드 프랭클린 비교적 최근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나도 얼핏 들은 거는 있는데 이렇게 깊숙이 자세히는 내가 모르거든요. 예. 얘는 휴지기, 냉각기가 길었던 연살인범 중에 하나 대표적인 유형 아니에요? 그렇죠. 얘가. 강의하실 때도 교수님 써먹으셨을 거예요. 그거잖아, 이거. 예. 그 정도 선에서만 나는 떠들었거든. 예. 근데 오늘 좀 깊숙하게 좀 가볼 것 같으네요. 네. 가시죠, 뭐. 예. 네. 일단 그림 슬리퍼라고 불리고요, 교수님. 아마 이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수님도. 간교하고 냉혹한. 네, 근데 원래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이름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로니 데이비드 플랭클린 주니어입니다. 그러니까 2세라는 뜻이고요. 원래는 그 사우스 사이드 슬레이어라 불렸어요. 남부 지역 예, 범죄자예요? 남부 지역 뭐 살인자, 뭐 살인마, 슬레이어가 살인마 이런 뜻으로 슬레이어. 되니까 그래서 원래 이 사람에 대한 별칭, 즉 범죄자의 별칭은 사우스 사이드 슬레이어인데 이 앞에 LA가 빠졌어요. LA 지역에서 그랬구나. 네, 그러니까 LA 남부 지역. 네. 남부 지역 쪽에서만 계속 이 전박이식으로 여성 대상 연쇄살인이 발생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사우스사이드 슬레이어라고 이렇게 불렸어요. 대상은 전부 여성입니까? 다 여성이고요. 싹 다 여성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네. 나중에 이제 모 언론사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모 언론사에서 사우스사이드 슬레이어보다는 그림 슬리퍼가 낫지 않냐. 그래서 용어를 이제 따로 어떤 기자가 썼는데 이게 이제 경찰 입장에서 너무 잘 맞는 거라. 차용을 해버렸구나, 경찰에서. 네, 그래서 이게 경찰청 LAPD 있잖아요. LAD 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우리는 그림 슬리퍼라 부르겠다. 이렇게 해서 이름이 이제 경찰청에서 이제 지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대체로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열 받아 갖고 갑자기 총 쏘는 램페이지, 네. 그 교통사고 같은 거 이제 네. 그런 것도 미국에서 잡지에 먼저 나오고 경찰에서 차용하는 형태로. 네. 범인을 추정하더라고, 추단하더라고. 그러니까 교수님 수사할 때 네이밍 중요하지 않아요, 사건? 중요하죠. 그거 맨날 형사들이 지명하는. 이름 붙이잖아요. 뭐 무슨 파 이렇게. 네, 우리 붙이잖아요, 우리는. 그거 교수님 하나만 죄송하지만 조폭 같은 거 그 파벌 이름 어떻게 붙여요? 그러니까 저때 말씀드렸잖아요. 한 적어도 5인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조폭으로 엮으려면. 4명까지는 안 되고요. 4명까지는 조폭으로 보기 좀 그렇죠. 예. 그럼 이제 갖다 놓고 이 새끼들 이름을 쳐줘야 돼. 우리가 조폭 한 개파를 일망타진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야 니네 이름 뭐야? 니네 이름 뭐야? 그러면 이름 있는 새끼들 거의 없어요. 자기들이 스스로 우리는 무슨 파다. 조양은이만 지가 양은이 파라고 만들었어요. 조양은. 지 아버지 재산날 부시래기들 모아가지고 앉혀놓고 이제 그 이름 정할 때 양은이가 양은이 파라고 하자 내 이름으로. 그렇게 한 거 조양은이 같은 케이스고요. 예. 뭐 김태춘이만 해도 서방파, 서방동에서 자랐다 해서 서방파 이렇게 붙인 것처럼 그거 다 경찰이 붙여준 거거든요. 경찰은 그러니까 물어봐서 대답 안 하면 경찰이 고민을 해요. 잠깐. 근데 경찰이 저 네이밍하는 거는 기준이 2가지밖에 없어. 뭘까요? 니들 중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놈 누구야? 연건영은 건영파야. 아니면 그것도 다 우리 삐까삐까예요. 5명이 다 우리 실력으로는 다 삐까삐까해요. 우리는 두목도 없고 다 삐까삐까해요. 그러면 잠시 고민하다가 이 새끼들이 주로 놀던 데가 도축장 앞이야. 그럼 도축장파야. 이름 그냥 동네로 붙여주는 거예요. 뚝방에서 굴러다니면 뚝방파. 그래 나이트클럽 이름도 그래서 노는 데라 그런 거예요. 파라다이스 나이트클럽에서 맨날 거기서 부스럭거리니까 파라다이스파. 그 전주 오거리파는 오거리파 있잖아. 전주 오거리가 있잖아요. 오거리 거기서 굴러다니는 놈들이요. 그 이름 좀 성의껏 지어야 되는데 사실은. 근데 걔들 거 뭐 성의껏 질 필요는 없잖아. 나는 상당히 노블하게 져준 사람. 세븐파. 의정부 세븐파를 내가 져준. 이름 멋있네. 영어를. 근데 이제 그 이전에 그 선배들 중에 세븐이라는 그 선배들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물려받는다 해가지고 우리는 이름 져줬지. 네. 그래서 이제 이 그림 슬리퍼라는 것도 이제 미국 경찰에서는 이제
원칙적으로 연쇄살인범에 대해서 이름을 붙일 때 되게 주의스럽대요. 왜 그러면 그럴 거예요. 유족들이 항의하거나. 그렇지. 왜 너네가 굳이 이름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맞아, 우리 맞아. 딸이 죽고 와이프가 죽었는데 그따 이름이 진짜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럴 그래가지고 거예요. 이 당시에도 이 로니 사건 같은 경우도 되게 그 LAPD가 LA 경찰청 입장에서는 이름을 짓는데 상당히 좀 되게 소극적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해자 김 말순 살인 사건 그 범인 이렇게 할 수도 옛날에 없고. 미국도요. 교수님 60년대 70년대까지 피해자 이름을 지목을 했대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라 소송 들어오고 말이 되냐면 왜 그러면 피해자는 잊혀져야 되는데 사건 끝나면 또 지역 붙이면 예. 그래서 화성 없애고 이순재 사건으로 바꾸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도 교수님 여기 LA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LA 사우스사이드 슬레이어라고 하면 LA가 이제 지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래서 이 LA를 빼놓고 사우스사이드 슬레이어라고 그냥 쓴 거란 얘기죠. 그러다가 이제 그림 슬리퍼라는 건 나중에 언론사에서 지목하니까 오케이 그래 너네가 이렇게 쓰니까 그 이름 우리가 그냥 쓸게 이렇게 진행했네 얘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건의 특징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교수님. LA 남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연쇄살인범이란 뜻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우스 사이드 또는 사우스 슬레이어라고 불렸는데 LA 붙여야 되고. 예, 근데 이 상황에서 중간에 이제 저희가 잠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의 냉각기, 즉 연쇄살인을 계속 저질러야 되는데 중간에 10년 이상을 냉각기가 있어요. 아, 냉각기 세네, 기네. 없죠. 찾기가. 물론 냉각기는 그 기간은 없죠, 염 교수님. 예. 아주 짧을 수도 있고 아주 장기간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냉각기는. 교수님 연구하시기로 10년 이상 되는 근데 거의 없잖아요. 이건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도 가장 긴 아마 냉각기가 아마 예 사건일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슬리퍼가 이제 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동면의 개념인 것 같아요. 영어로 하이버네이션 개념으로. 그래서 동면을 했다 다시 깨어났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이제 슬리퍼라는 이름이 붙였고요. 그래서 그 그림 슬리퍼라는 표현 자체가 그림이 우울한 형용사잖아요, 교수님. GRI 우울한, 암울한, 뭐 음흉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간산. 예, 그래서 아주 악질인데 잠을 자고 있는 뭐 악질, 뭐 쓰레기 이런 개념으로 그림 슬리퍼라고 해서 LA 위클리라는 잡지 있습니다. 그치 잡지죠. 예, LA 위클리에서 이렇게 기자가 붙이니까 관할경찰청이 LAPD에서 그래 이거 이름 괜찮네, 이거 쓰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울한 뭐 잠자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 붙였다는 얘기입니다. 집중적으로 범죄가 발생된 시기는 1983년도부터 85년도까지 3, 4, 5에서 3년입니다. 3년이네요. 네. 그래서 3년에 걸쳐서 이거는 교수님 그 기소돼 갖고 유죄받은 숫자하고 경찰이 수사해서 이럴 것이다 숫자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경찰에서는 13명의 흑인 성매매 여성을 권총을 주로 쐈어요. 총기 살인이구나. 네, 총으로 빵 쏴가지고 이제 가슴이나 이런데 심장 쪽에 쏴서 죽였고요. 교살 방식으로 해서 죽이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이제 이런 이름이 붙이게 됐고요. 특히 이제 당시에는 교수님 초기에 여기 또 제가 조사하면서 나온 게 베리 시리어 킬링이라고도 불려요. 베리 그 딸기. 예. 딸기. 베리 시리어 킬링이라고. 마약인데. 하는데 그렇죠. 베리가 당시에 마약을 베리라고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사회에서는 지금도 그래요. 네, 뭐 크랙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 아주 베리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마약에 찌든 성매매 여성만을 집중적으로 살인했다 그래서 베리 시리얼 킬링이라는 용어로 외국 그래서 문화나. 베리. 이거는 제가 조사해서 나온 거예요, 교수님. 그래서 미국에서 속어로 이제 마약을 의미했고 맞아요. 마약 중독자로 또 베리라고 불렀대요. 맞아요. 그래서 마약 중독인 성매매 여성들 실제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피해 여성들이 교수님 이때는 연쇄살인을 못 봤잖아요, 초기에는. 그러니까 피해 여성이 노상에서 총에 맞거나 목 졸려서 쓰레기통 앞에 보통 많이 놓여 있었어요. 뒷골목에. 그래서 이 여성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체내에서 마약류가 검출이 되거나 이런 게 있었기 그러니까 때문에. 피해자가 공통점이 그거였네. 네. 그래서 이제 관심을 많이 못 받았다는 게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죠. 왜 그러냐면 성매매 여성이 미국에서 하층민이었기 때문에 요거 관련해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 그리고서는 이제 이렇게 연쇄로 한다가 1988년도부터 그 2002년도까지 무려 14년이네요, 교수님. 어휴, 그러네. 예. 그래서 14년을 잠수를 타요. 범죄를 안 저지르고.
쉽지 않은데. 네, 쉽지 않은데. 연쇄살인범이 그거 14년간 그러면 14년간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는데 안 밝혀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뒤에 조금 의구문에 관련된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그거 좀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88년도에 범행이 스톱이 됩니다. 그리고선 2002년도에 추가로 이제 또 범행을 저지르면서 그러니까 거의 14년, 와. 최장기간의 냉각기를 네. 가지고 있는 연쇄 살인범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분석한 사람들이요. 또 하나는 여기 당한 여성들이 다 흑인이에요. 아, 피해 여성들이. 네, 다 흑인이고 성매매를 대부분 했고요. 물론 학생도 있긴 한데 성매매를 대부분 한 거고 직업 자체가 그러고 그렇고. 마약하고. 예, 마약 대체로 성매매 여성들은 또 마약하죠. 네. 베리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LH 경찰국에서 신경을 안 쓴 거죠. 그러네. 예, 그러니까 이 뭐냐면 범죄 피해자, 살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사회적 계층이 영향을 미친다. 경찰 수사에서 맞아요. 이거 관련해서 언론계나 사회학자들이 가장 비판적인 사례로 내놓는 게 이 그렇겠다. 로니 사건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고요. 또 하나 문제점은 이건 또 제가 이제 언론 기사를 찾으면서 나온 건데 제임스 라미레즈 아시잖아요. 그거 요전번에 했잖아요. 나이트 스토커. 라미레즈 예. 사건. 그래서 이 라미레즈 사건이 동시에 이제 그러네. 비슷하네. 지금 시기가. 시기 일치예요. 그러네. 그게 라미레즈 사건이 80년, 80년, 84년도인가 5년도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초대형 사건이 나이트 스토커 사건이 터져버리니까 거기에 집중했구나. 네, LA 경찰청 교수님 아시잖아요. LA는 저 카운티 LA가 있고 LA시 LA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겹쳐서 대부분 범죄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LA 카운티 셔리프하고요, LA 폴리스 디파트먼트하고 협업을 해서 수사를 많이 해요. 근데 당시에 이 두 개 광역 경찰청이 이 나이트 스토커 사건 때문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난리가 났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강력계 형사들 있잖아요. 형사들 대거 이쪽으로 다 투입이 됐대요. 아, 라미레즈 잡히지는 않고 계속 사건이 터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흑인 여성들, 성매매 여성들이 계속 그 쓰레기통 앞에서 죽어나가 총 맞아 죽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라미레즈는 백인 여성들이 막 예, 거의 다 그러니까 했잖아요. 주로 주였고 또 이제 그 되게 좀 농락하는 식으로 했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거 관련해서 이제 그쪽으로만 집중하고 또 하나는 이제 라미레즈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정이 온전히 있거나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막 네, 보냈잖아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 그 가족들이 난리가 쳤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아이고. 실제로 특별수사기거나 본부 이런 것들은 전혀 설치하지 않은 채로 그냥 이쪽 그 나이트 스토커에만 몰빵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도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참 대우를 받는다는 게 서글프기는 해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좀 덜하지만 미국 사회가 당시에는 뭐 아시겠지만 흑백 갈등도 심했고 특히 80년대에는 아시겠지만 교수님 그 슬럼이 이제 오래된 도시들이 슬럼이 발생하면서 흑인들이 이제 그때 맞아요. 이제 마약 관련된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대표적인 터진 게 LA 흑인 폭동 교수님 옛날 흑인 기억나시잖아요. 폭동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저 흑인 애들 저 여자애들 죽은 건 우리가 굳이 뭐 수사본부까지 차려가지고 티도 안 날 거 그거 뭐 어떻게 하겠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는 예,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이제 후반에 넘어가면서 NGO 단체 있잖아요. 그렇지. 인권 단체들이 이 문제점을 인지하기 시작을 했고요. 일부 탐사 보도하는 기자들이 도대체 저 여성들이 저렇게 많이 죽었는데 왜 경찰은 꼼짝도 안 하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각을 하는 이제 백인 기자들이나 이런 그 저널리스트들이 있었대요. 이분들이 이제 탐사 보도식으로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PD 수첩 같이요. 이거 조사한 거예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거 자료는 다 있고 수사는 대충 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수사력을 집중하는 소위 말하는 수사력 몰빵이 있잖아요. 수사본부 설치를 안 했구만 아예. 네, 네. 그래서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나중에 이제 잡는 것도 이상한 방법으로 잡았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는 엄청난 비판을 계속 미국 사회 내에서 받은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연쇄살인이 이제 그 정확하게 그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85년도부터 그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미제로 끝났고요. 이게 85년도에 데보라 잭슨이라는 칵테일 바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이 있었어요. 당시 29세인데. 근데 이 여성이
그건 이제 흑인이겠죠? 예, 흑인이죠. 예. 그래서 친구를 만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타고서 실종이 됐어요. 내리고 나서 실종이 됐는데 3일 후에 성폭행 당하고 가슴에 정확하게 빵빵빵 3발 맞은 채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고요. 1년 후인 1980년 8월에는 한 여인이 성폭행 당하고 총을 맞은 사체로 LA 으슥한 골목에서 또 발견이 됐고요. 당시에 그녀의 몸에는 이제 담요하고 이제 매트리스 있잖아요. 버리는 것 같아요. 이걸로 뒤집어 씌워놓은 상태에서 사체 유기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안 보이게. 그 다음에 87년에는 1월, 4월, 10월, 88년 1월에 또 9월에 이런 식으로 계속 흑인 여성 또는 술집 종업원이나 또는 성매매 또는 스트리퍼 있잖아요. 이런 여성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는 그 범죄 기간이 짧네요. 네. 1월 했다가 4월 한 3개월. 네. 3개월 뭐 어떤 경우는 뭐 6개월 뭐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경찰이 이제 경악을 했던 게 보통 교수님 아시겠지만 이게 연쇄 범죄나 살인 범죄 같은 경우는 자기가 범행한 자체를 노출 안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사체를 뭐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묻는다던가 그렇죠. 뭐 훼손을 해서 정리를 하는데 그냥 노상에서 바로바로 그냥 쉽게 발견되는 상태로 나왔고요. 더 황당한 거는 뭐냐면 피해자 몸에서 성폭행은 다 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체액하고 DNA 또 몸에 타액도 묻어 있었다 보니까 이제 뭐 이불 등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체액 이런 것들이 다 발견돼 혈액형은 다 동의로 나왔고 같은 사람인 건 같지만 당시에 교수님 계속 말씀하신 맞아요. 유전자 관련된 어떤 기술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다만 이 자료는 확보를 해놓고 있었대요. 그래도 예. 그리고 유류폰을 가지고 있었던 얘기죠. 1989년 초에 8번째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때 이제 이 그림 슬리퍼에 약간 그 외관 내지는 윤곽이 나타나요. 8번째 범죄 때. 단서가 되는구나. 네, 이때부터. 그때 여성이 이제 애니에트라 워싱턴이라는 흑인 여성입니다. 흑인 여성인데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지나가던 차에 그러니까 동승을 했는데 그 이제 쉽게 히치하이킹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네. 그냥 지가 손들어서 탄 거네. 태워준 거죠. 탔는데 운전하던 남자가 갑자기 강간을 하고서는 그놈이 얘야. 예. 그러니까 얘 하는 방식에 이제 범행이 드러난 거죠. 그러고 이제 가슴에 이게 총을 쏘고요. 그 다음에 피 흘리는 몸을요 사진으로 찍었대요. 피해 여성 얘기가요. 그리고서는 차 밖에 던져버린 거죠. 와, 이 새끼 잔인하네. 예. 아니 쓰레기죠. 예. 강간하고 총 쏘고 죽어가는 거를 사진 찍고 차 밖으로 집어던지고. 야. 근데 이제 이 워싱턴이라는 여성이 그 운명의 끈이 참 이분이 그 강하신지 살아나셨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심장을 피해간 거라고 봐요. 그러네. 예, 쏘긴 쐈는데. 주로 내가 보니까 이 복부에다 쏘는 심장 쪽으로 쏘는 거예요. 네, 심장도 빵빵빵 쏜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쓴 게 이제 9mm 있잖아요. 소형 권총으로 그때 총알들이 다 파괴됐거든요. 볼펜만한 거. 네, 작은 총 있잖아요. 손으로 이게 거. 요만한 총 있잖아요. 그 뭐 경찰들 막 쓰는 거 무식한 거 말고요. 그거였기 때문에 이 여성이 이제 살아났잖아요. 살아나니까 이제 경찰에서 왔다구나 하고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생긴 놈인지 딱 나오겠네. 뭐. 왜 그러면 계속 가슴에다 총을 쏘는 연쇄 사람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집중조사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이분이 진술한 내용에 따라서 일단은 교수님 프로파일링 할 때 항상 범위가 좁혀져야 되잖아요. 좁혀진 겁니다. 첫째는 흑인이다. 흑인이다. 그렇죠. 네, 첫 번째 흑인이다. 그러면 이제 뭐 반은 줄인 거야? 그렇죠. 반 줄인 거죠. 반 이상 줄인 거지. 두 번째는 키가 아주 크다. 그것도 엄청난 거지.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뚱뚱하다. 덩치가 좀 있다. 이거 특징이 많네. 예.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해도 일단은 경찰 입장에서 왕창 줄인 거죠. 예. 그리고 카키색 바지를 입고 있었대요. 그 당시에. 네. 그리고 검은색 폴로티를 입고 있었다. 이게 이제 당시에 얘기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범행에 이용된 차량의 차종하고 예, 그거에 대해서 이 워싱턴이라는 여성이 좀 순간 지각 능력이 좀 빠르셔가지고 설명을 쫙 해줬대요. 그래서 당시에는 잡을 줄 알았대요. 이렇게만 얘기 나오면. 이 정도 나오면 잡지 않나요? 예. 근데 못 잡았어요. 참. 그러니까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뭐 용의자 선상에도 올라간 적이 없어요. 이 로니가. 우리나라 같으면 박살 났겠다. 이 정도 나왔는데 못 잡았다 그러면.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게 워싱턴 그분이 이제 그 피해 여성이 진술했잖아요. 언론에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렇죠. 이거 조사하고 막 하다 보니까 야, 이 정도면 다 나온 거 아니야. 그죠. 네. 그죠. LA 남부에 그 차종도 나왔고 그다음에 뭐... 흑인도 나왔고 등치도 180 넘어간다고 그러고 크다고 그러고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결국에는 못 잡은 겁니다. 이 수사 이게 못 잡은 거예요. 수사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경찰력을 많이 투입했으면 제가 볼 때는 교수님도 수사관부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설렁설렁한 거 같죠. 형사 40~50명 투입해서 잡았을지도 몰라요. 그 당시에. 설렁설렁한 거. 네, 차 뒤지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근데 설렁설렁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못 잡은 거죠. 못 잡고 다시 말씀드리면 로니는 여기 용의선상에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예, 그게 안 했다고 봐야겠죠, 그냥. 예. 그죠? 안 한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점잠했는데 14년 딱 지나고 나서 이 워싱턴 사건이 마지막 사건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그때 수사할 때 그 예방 주사 놔준 꼴만 됐네. 그렇죠. 교수님 보시는 게 정확해요. 그러니까 얘가 그동안 경찰에서 내가 죽인 애든 관심도 없구나. 얘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지능범죄가 근데, 높은 애들이 연쇄살인 하잖아요. 분명히 내가 죽이고 또 널브러 놔도 신경 안 쓸 거야. 안 쓴다. 근데 얘 입장에서는 이제 실수란 거죠. 그러니까 여성이 사망을 살아버리니까. 확인하고 버렸어야 되는데 그냥 죽은 걸로만 판단하고 버렸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구체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키가 자기가 갑자기 뭐 185, 6쯤 된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 키를 어떻게 줄여요 순식간에. 살은 뺐겠다. 살도 못 빼요 얘는. 얘는 많이 처먹는 애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자기인 거를 만약에 누가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사람이 사회활동을 안 하고 정상적인 그냥 직장활동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 그런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가 제보가 들어오지 않았겠냐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가네. 이게 그래서 이 그림 슬리퍼에 대한 탐사보도 책을 쓰신 작가분이 있거든요. 이분 얘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해요. 책에서. 그럴 것 같아요. 이건 말이 안 왜 되는 제보는 들어왔을 것이다. 당시에 그 제보가 인터넷도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제보가 결정적인 부분이고 그 정도로 언론에 나왔다면 로니에 대해서 얘기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경찰에서는 뭐 신고받은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것도 은폐한 거 아니냐. 대충 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경찰 욕 많이 먹는 사건이에요. 이게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서 이제 14년이로는 2002년도죠. 그 3월에 이게 미성년자 유일한 피해자예요. 공식적으로. 아이고야. 15살 한 소녀가 성폭행하고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피해자의 몸에서 채취된 체액하고 증거물하고 DNA 감정을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DNA 분석 기법이 아주 뛰어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비슷한 거냐 아니냐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동일인의 유전자 아니냐 이것만 아는 거네. 거기까지만. 내가 볼 때 그 당시 2002년도 DNA는 한 2010년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맞아요. 발달해요. 예. 그 이전에는 유사성이나 동일성 정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냐 안 갔냐 정도만 네, 맞습니다. 거기서 어렵게 혈액형 도출하고. 예. 그래서 어쨌든 확인을 했는데 이때는 이제 유전자의 일치도에 대해서 보는 이제 기법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같은 범인은 맞다. 요건 나온 겁니다. 동일이는 나왔네. 네. 이거 다시 나타났네. 이렇게 난리 났겠다. 이때. 난리 났었죠. 그래서 이때 경찰이 바짝 긴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때부터 이제 DNA를 확보하기 시작을 했나 봐요. 범죄자, 이제 범죄자들 잡으면 DNA는 이제 국가에서 이제 관리하기 시작한 거네. 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교수님 이때는 이제 연방정부에서 한 게 아니고요. 코디스라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주정부 단위로 범죄가 심각한 주, 쉽게 얘기하면 캘리포니아주나 뭐 이런 주들 있잖아요. 이런 주에서 이거 DNA 유전자 기법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주 내부적으로 이 강력 범죄자들 주법을 통해서 인권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주법으로 가능하대요. 수집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미국은 2002년도면 빠르네요. 우리나라 2010년부터 있잖아요. 어차피 모든 과학기술은 이제 미국이 빠르니까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걸 투입을 했는데 비교했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럼 같은 그 유전자를 가진 놈이 전과자나 이런 놈 중에 지금 국가에서 관리 수집하는 사람 중에는 없는 거네. 예. 뭐 지문은 아예 안 나왔고. 그러네. 지문이 안 나온 거예요. 지문은 안 나왔죠. 그러던 중 2003년하고 교수님 2007년에 두 건이 또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인터벌이 상당히 길죠. 기네요. 네, 그러니까 2003년하고 7년 사이 또 4년의 또 인터벌이 3, 있잖아요. 4년 이렇게 네. 되네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그때 이제 그림 슬리퍼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한 겁니다. 조용히 잠자고 있다 갑자기 얘가 깼다. 이 악마 새끼가 이렇게 시작이 된 큰일 거죠. 난 거지 이거. 그래서 이제 잡아야 되잖아요. 잡아야 되는데 이게 되게 좀 웃기게 잡혀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여론의 엄청난 지탄을 받고요. 교수님 아시겠지만 80년대 중반부터요. 2010년도까지 계속 이 사건이 잠잠해질만 하면
왜 그러면 이때부터 교수님 아시겠지만 얘네도 케이블 채널이 어마어마하게 생기고요. 인터넷 미디어도 생기고요. 맞아요. 인터넷 신문도 거의 한 80배가 폭증했대요. 미국 그 저널이. 그러니까 거기서 교대로 이걸 다루는 거예요. 환장하지. 예. 그것도 이름도 멋있잖아. 그림 슬리퍼. 딱 그러니까 있어 보이잖아요. 영어 단어 모르는 뜻도 모르는 놈도 들어보면 있어 보이는데. 이거 계속 나온 거야 이게 언론에. 그러니까 이제 LAPD하고 LA 그 카운티 셔리프라고 그랬잖아요. 두 개 경찰청이 도끼가 오른 거죠 이제. 그치. 맞을 만큼 맞으니까. 예, 이거는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교수님 아시겠지만 LAPD 청장하고요. LA 그 셔리프 있잖아요. 보안관 있잖아요. 그 보안 경찰청장. 카운티는 보안관이니까. 네, 보안관이 경찰청장이잖아요. 이분들이 취임할 때마다 기자들한테 계속 공격당하는 게 이거 이 사건이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렇지. 라미젤은 잡았다 치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게. 계속 공격당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이게. 그러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 2010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도 DNA를 비교하고 대조하는 이제 적중률이 높아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2010년도예요. 네, 교수님 말씀 맞아요. 그래서 2010년도에 미국에서 이걸 제대로 이제 적용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왔냐면 이게 그러니까 수사에서요. 교수님 항상 말씀하시는 것 중에 수사관은 매뉴얼대로 하는 게 아니고 독창성을 발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요. 여기 DNA 수사관하고 당시 이걸 수사했던 형사들이 독창성을 발휘한 거예요. 어떤 거를 했어? 뭐냐? 유전자는 나왔대요. 이제 10년도에. 유전자는 가지고 있지 지금. 네. 근데 지금 수집한 놈들하고 대조하니까 없어. 네. 그러면 이 유전자를 어떻게 가지고 범인을 잡아? 그러니까 유전자를 더 세밀하게 봐가지고 이제는 이제 유전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림 슬리퍼의 유전자는 확보하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죠. 예, 가지고 그걸 있어요. 이제 더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이거를. 2010년도 되면서부터는 이제 가족 찾기 서비스 있잖아요. 가게도. 네. 이게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미국에서도 제가 알기로 지금부터 13, 14년 전에 뭐 아시잖아요. 잃어버린 가족 찾는 거나 뭐 이런 거 유전자 넣으면 회사에서 찾아주는 서비스 그때 기억나시잖아요. 이거에 착안을 한 거예요. 미토콘트리아 뭐 이 목에 염기서열 이제 관리하면서 시작했구나. 예, 그러니까 이걸 이제 교수님 아시잖아요. 모든 과학 기술은 영리 목적이 우선 발전을 시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DNA가 어느 정도 기술이 발전하니까 잃어버린 가족 찾기나 또는 맞아요. 뭐 이렇게 부계 목에 찾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서비스가 나오니까 그걸 보던 이제 경찰관들 입장에서 형사들 입장에서는 그럼 혹시 이 그림 슬리퍼가 가족이 있으면 지금 관리하고 있는 놈들 중에서 얘 그림 슬리퍼에 혹시 가족이 있으면 요 중에 지금 수집해놓은 놈들 중에서 혹시 가족이니까 비슷하지. 유전자가. 가족 중에 혹시 강력범죄 전과자가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가족까지는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형제하고 그렇지, 당시에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까지는 찾을 수 있었대 기술이. 그래갖고 얘네가 이걸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좀 기존에 수집한 사람 중에 있는 사람하고 얘 거 그림 슬리퍼 거하고 유전자가 일치도가 많이 비교적 나오는. 비슷한 사람. 네. 그 사람을 대상으로 뽑는 거네. 네. 말 된다. 이게 말 돼요. 제가 이게 교수님도 처음에 이게 왜 선정했냐를 말 돼요, 질문했지만 이 이거. 수사기법가 끝장이에요. 이거 대단하네. 말 그래갖고 되네. 실제로 이 다큐멘터리나 나온 과정에서도 실제 형사들이 일부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잡지나 텔레비를 봤는데 가족을 찾아주는 유전자 서비스가 있길래 우리도 기술은 가지고 있고 보유하고 있고 그러니까 역으로 범죄자의 가족 중에 범죄자가 있다면 그래서 그 놈을 통해서 찾아간다는 거지. 그렇죠. 말 돼. 이게요 교수님 이 가계 유전자를 찾아서 수사하는 기법의 최초 사례예요. 그럴 수 있겠어. 미국에서. 말 되네. 이거. 예. 그래가지고 뒤진 거예요 이제 그림 슬리퍼 유전자랑 일치도가 99%면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인 거 빼고요. 그래서 뒤졌는데 한 놈이 나온 거예요. 그 새끼는 강력 범죄자니까 수집이 돼 있었겠지. 예. 그래서 이제 하나 찾아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흑인을 찾았겠지 당연히. 그렇죠. 흑인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뭐 유전자만 일치하면 흑인이든 백인이든 그렇지, 그렇지. 뭐 흑인하고 백인하고 결혼해도 백인 자녀, 흑인 자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했는데 당시에 이제 그 총기 있잖아요. 불법 소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강도 예비 음모 정도 되겠죠. 그럼 강력 범죄자야. 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당시에 28살짜리 흑인 남성이 하나 나온 거예요. 비슷한 유전자가. 걔가 그림 슬리퍼하고 비슷하다 이거지. 네, 28살짜리 이름은 크리스토퍼 프랭클린이에요. 이것들 뭐 형제가 안 되나? 아들이죠.
당시 28이니까. 그래갖고 이게 얘가 이제 2009년에 잡혔대요. 아들이 2009년에 크리스토퍼 프랭클린이 그 무기를 들고 그러니까 장전된 총을 들고 어디 쇼핑센터 가다가 경찰에 미리 적발돼가지고 예비로 잡혔구나. 예, 근데 이제 강도 예비로 잡힌 건 아니고 그러니까 불법 무기 소지 혐의. 소지죄로. 예, 근데 이게 좀 중범죄 불법 무기 소지도 있나 봐요. 어차피 따라서. 미국도 소지허가 받아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호신용으로 불법 무기 소지하는 거랑 범죄 목적으로 드는 거랑 틀린가 봐요. 그래서 얘를 불법 무기 소지인데도 불구하고 중범죄로 간주해서 그렇죠. 당시에 유전자 수집법에 의거해서 얘 유전자를 확보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잘했네. 예, 그래서 얘가 딱 나오니까 이거 친척 맞네. 그래갖고 얘를 조사를 한 거예요. 유사하더라 이거죠. 크리스토퍼를. 예, 그랬더니 크리스토퍼는 아닌 것 같고. 왜 그러면 뭐 한참 전에 얘기니까 애기 때인데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얘 주변에 있는 남자가 누가 있냐, 나이대가 있는. 그때 걔는 가족 우리말로 하면 주민등록등본 뽑았겠네. 그렇죠. 그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게 아버지가 얘예요? 예, 론이에요. 이거 기가 막히다 수사. 예. 그랬더니 아버지 나이대도 맞는 거예요. 아버지. 그럼 이제 아버지도 채취해야지. 그렇죠. 잡아다가.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교수님 이게 최초 수사 기법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기 크리스토퍼라는 28살짜리랑 50대 중후반에 아버지가 있는데 유전자 일치도만 같다고 해서 100%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장이 나올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LA 경찰국 경찰관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제 유전자를 차라리 떼다가 아버지 유전자를 어떻게든 구해다가 미행에 있네. 예, 그 옛날에 그 그림 슬리퍼 유전자들 있잖아. 이거랑 대비해서 100% 싱크로가 나오면 영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미행을 했대요. 그렇지, 미행할 수밖에 없지. 미행을 했는데 담배꽁초? 예, 이 인간이 이제 주로 LA에 부에나 파크라는 이제 그 약간 그 공원이 있는데 그 부에나 파크에 피자 식당이 있대요. 피자 가게. 예, 여기를 잘 간대요. 그래갖고 여길 가는 걸 미행을 해갖고 피자 가게 그 사장한테 죄송하지만 저희가 중요한 수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오면 우리가 그 형사 한 명을 서빙하는 직원으로 위장을 시킬 테니까 한 번만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하니까 뭐 해달라는데 해줘야 되잖아요. 해야지. 그래갖고 이제 얘가 딱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피자를 먹는데 혼자서 먹는데 거기 이제 경찰관이 이제 계속 서빙을 하잖아요. 서빙을 하고 그래서 이걸 뭐라냐면 버스보이라고 그런대요. 영어로 버스보이 그러면 식당에서 이렇게 버스 타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서빙해주는 사람들 점원을 버스보이라고 그러잖아요. 버스보이로 위장한 형사가 딱 얘가 로니가 나가자마자 거기 이렇게 먹다 남은 거 있잖아요. 이걸 싹 다 그냥 압수한 거예요. 그래서 쓰던 포크 하나. 그러니까 만진 지점도 형사가 눈으로 다 봐뒀겠네. 네. 그다음에 플라스틱 컵 있잖아요. 음료수 마신 거, 물 마신 거 2개. 마시고. 네, 그다음에 접시 있잖아요. 금속 접시를 썼는데 그 접시 하나. 그리고 그 피자 이제 꼭다리 남기잖아요. 미국 피자 크니까. 끝에. 네. 침 묻었잖아요. 그걸 거기서 나와. 네, 타야겠어. 네, 그걸 싹 수거해갖고 이렇게 튀어버린 거예요, 이제 경찰이. 그래가지고 이제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DNA 분석센터가 있답니다. 여기다 갖다 놨더니 딱 일주일 만에 100%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새끼 그래서 잡았구나. 그래서 잡은 거예요. 참 어이없게. 야, 이거 수사 잘했네. 네. 그 당시에 창의적이네. 네. 기존에 확보돼 있는 그 강력 범죄자들의 DNA하고 네. 확보돼 있는 그림 슬리퍼하고 그냥 어느 정도 비슷한 거를 일단 뽑고 네. 그 사람의 비슷한 사람의 가계도를 뽑아가지고 미행을 한 거네. 네. 잘했네 수사. 그래서 교수님 이 용어를 뭐라냐면 패밀리얼 서치라고 그래서요. 패밀리얼이 이제 패밀리에 IR 붙여갖고 AR 붙여갖고 형용사잖아요. 그래서 가계 조사를 통한 유전자 수사라는 용어가 얘네 때문에 나옵니다. 참 훌륭하죠. 훌륭해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나서 교수님 여기 사진 보이시죠? 여기 사진 보시면 저기 하얀 옷 입은 경찰청장님하고 저기 파란 옷 입은 경찰청장님 2명 나오잖아요. 별 4개짜리가 2명이 뜬 거예요. 맞아. 그래서 여기 이제 흰 옷 입은 분은 저기 LA 카운티 보안관 LAPD. 경찰청장이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그 검은 옷 입으신 분은 LAPD 경찰청장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네. 두 사람이 다 모였네요. 예, 미국의 10대 메트로폴리탄 경찰청의 2명의 청장이 직접 나와서 여기서 이 수사 발표를 한 거예요. 우리가 유전자 수사 이때 다 공조했구나 양쪽이. 잡아야죠. 얘네 수건 사업인데.
그리고 뒤에 보면 그 가족이 나오잖아요. 아까 얘기한 그 어린 학생 하나 저기 다쳤다고 그랬잖아요. 그 유족하고 나와서 아이고.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잡으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드디어 잡았다. 그러면서 이제서 이제 헤드 2명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0년에 검거가 됩니다. 검거가 되는데 이 결과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10건 제가 말씀드린 사건의 개수는 경찰이 추정하는 건 되게 많은데 유죄로 인정되는 숫자는 좀 제한이 돼 있다고 맞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0명에 대한 살인죄가 인정이 돼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고요. 아, 그러면 10명으로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 10명만 살인죄로 기소했네요. 네.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교수님 경찰에서는 추정컨대 이게 프로파일러 엄청 많이 투입했거든요. 투입해서 자기들이 최소 25명 이상은 죽였다고 봐요. 경찰 입장은. 네. 근데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는 대충 있어요. 뒤에 설명드릴 건데 아, 그래요? 증거가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그 사람 못 찾은 거예요. 어. 증거는 있는데. 어. 이거 사건 골 때려. 그 시신을 못 찾으면 네. 시신을 못 찾으면 얘가 죽였다는 증거도 없지요. 없는데 죽은 거는 거의 추정적으로 맞고요. 그 행불됐으니까. 예, 행불 상태니까. 그러니까 얘는 끝까지 입봉하고 있을 테고. 예. 아, 이 새끼 지금이라도 얘기해서 좀 억울한 영혼 좀 자기가 시신 유기한데 좀 알려주지.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2010년에 체포됐다고 그랬잖아요, 교수님. 뒤에 나오는데, 체포되는 순간에 1000장 이상의 여성 사진이 나온 거예요. 여자 사진이? 네. 1000장 이상이. 뭐요? 눈을 감고 있거나 기절한 상태, 죽은 거겠죠? 오. 1000장 이상이 나왔어요, 집에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워싱턴이라고 마지막 여성 피해자 그 여자. 생존자가 사진 생존. 찍었다 총속 사진 찍었다 그랬잖아요. 이 또라이가. 맞아. 예. 꼭 사진 찍었잖아 그 새끼. 예. 그래서 그런 사진이 1000장 이상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뭐야 1000명 이상. 그래갖고 이걸 찾으려고요. LA 2개 경찰청이 이걸 엄청나게 뒤지고 다녔는데 안 나오는 거라 이놈 게.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이거 어떡하냐고 그랬고 2012년 교수님 2012년에 보시면 그 갑자기 이 두 경찰청에서요. 그 사진 있잖아요. 공개를 해버려요. 연락해달라고. 예. 이 사람은 우리가 사진인데 요 사진이에요. 아우, 이거 분명히 그 희생자 맞는데. 네, 여기 이렇게 보시면 감독님 넣어주시겠지만 이 사진이에요. 그래갖고 이거 희생자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1000장이 넘게 나온 거 이런 사진이.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웃고 있는 건 뺀다고 칩시다. 네. 그런데 기절한 사진이 꽤 많잖아요 지금. 눈 감고 있는 사진 있죠. 이렇게 그 이런 피하거나. 것들은 예. 이 새끼가 죽였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교수님 두 번째 줄에 막 손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두 번째 줄에 보시면 26, 27, 36번 같은 건 죽은 거 같잖아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죠? 이거 그러니까 이런 죽은 사진 게- 1000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겹치는 사진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넘버링을 해갖고 이렇게 다 올려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을 찾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들은 지금 10건에 기소돼서 살인으로 유죄받은 내용이 아니고요. 이 여성들이 도대체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올린 내용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야, 근데 미국 사회는 이렇게 워낙 사람 많아서 그런가 이거 못 찾나? 우리보다 허술해요. 그러네. 보면 볼수록 우리나라 그래요. 같으면 이거 올리면 어떻게든 찾거든요, 이거. 제가 교수님 덕분에 미국 연쇄살인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진짜 허술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나요. 예. 이 정도 사진이 나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찾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게 말도 안 되지. 예. 야, 씨, 이 새끼 그럼 엄청 죽인 것 같은데. 그러면 냉각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상으론, 그러니까 교수님 미리 나오고 말씀드릴게요. 타 지역으로 점프하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일부 저기 범죄학자들은 얘가 LA 말고요. 옆에 있는 다른 주 있잖아요. 뭐 유타나 아예 멀리 미시시피나 이런 넘어가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을 해야 되니까 역시 이제 거기 이제 성매매하고 길거리 여성을 잡아갖고 살해를 하고 버린 다음에 넘어오고. 거기는 단일 사건이잖아요. 연쇄가 아니니까. 공조도 안 되니까. 공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허술하게 이 사건이 있지 않았겠냐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7페이지로 넘어간 교수님 말씀드린 이거를 패밀리얼 서칭 기법이라고 해서 아예 용어를 국가적으로 이걸 했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 다른 있잖아요. 주 경찰청이나 대형 경찰청에서 야 이거 진짜 좋은 방법이다 이러면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강력범죄 미제 사건 있잖아요. 상당히 많이 풀었대요. 그러니까 DNA 친족 검색 기술. 네, 맞아요. 그죠? 정확하게. 예.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비판이 나온 게 얘가 이전에 전과가 있어요. 로니가.
아, 전과 있어요. 전과가 있는데 왜 얘 유전자를 이전에 확보하지 않았냐. 전과가 데이터베이스에 있었으면 없었는데. 확보해놨었으면 금방 예, 나올 텐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특히 이제 1989년에는 절도 범죄로 기소된 사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2003년에는 이제 집행유예, 폭행 혐의로 집행유예 받은 게 있었는데 이게 왜 안 됐냐 했는데 당시에 뭐냐면 그 쉽게 얘기하면 그 강력 범죄 있잖아요, 교수님. 방화, 강도, 뭐 살인,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만 하지 경미한 폭력 범죄나 절도 범죄는 안 했던 거지. 그게 왜 그런 인권 단체에서 난리 쳐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 예, 확대해서 입력할 수가 없었다 이런 답변이 나옵니다. 이제 재판에 들어가는데 그 LA 그 법원 있잖아요. LA 법원에 캐서린 케네디라고 이 형사 담당 판사가 이 유튜브에 치면 나와요. 이분이 열이 받아갖고 진짜 그 라이브로 나오는 유튜브 영상 저도 보고 왔거든요. 막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울컥하신 거예요. 열받은 거지. 여자 이런 판사님이. 이거 사람 새끼냐고 본 예. 거지. 그래서 이건 한번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참 명판문인데 당신이 저지른 이 모든 범죄가 끔찍하며 말했다시피 어떤 정당화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내릴 판결은 복수의 판결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복수 아니다 이거지. 네. 그러면서 누군가가 이 범죄처럼 끔찍한 짓을 저지르면 사회에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고 처벌이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보호책으로 그 사람은 계속 살아갈 자격이 없다고 사회에서 말할 권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복수가 아니고 네가 잘못한 거에 대한 당연한 판결이다 그런 의미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소회를 말씀하시는데 판사님이 형사 판사로서 수년 동안 일해 본 동안에 당신이 저지른 것처럼 이런 무시무시한 죄를 무시무시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한 건 난 처음 본 것 같다. 젊은 여성들은 끔찍하게 당신을 통해 살해가 됐고 워싱턴 양의 살인 미수사가 생존자. 예, 엄청 끔찍합니다.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당신이 평화를 얻었으면 좋겠다. 이 판결을 통해서. 당신이 평화를 얻으란 얘기는 너 넥타이 공장 가라 그 소리네. 그렇지, 그 얘기죠. 전기의자 가라 그 소리네. 예, 예. 야 상당히 노블하게 표현했네. 그러니까 당신도 평화의 상태로 내가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가라는 거 아니야. 왜 그러냐면 교수님 아시겠지만 캘리포니아 주가요 사형 관련돼서 당시 폐지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집행을 안 하고 그 논란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 종신형 선고를 했대요. 이런 강력 범죄자도. 근데 당시에 배심원들 있잖아요. 집합을 해갖고 엄청나게 회의하고 토론을 하면서 야 이건 무기종신은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런 놈은 죽여버려야 된다고. 예, 그냥 선언적으로라도 사형 선고해야 된다. 오케이. 무기로 죽더라도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84년부터 무려 23년 동안 살인을 저질렀는데 1급 살인죄로 해서 거기 10명의 이름 나와 있죠. 데보라 잭슨부터 쫙 나와 있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애니에트라 워싱턴 있잖아요. 말씀드린 살인미수 있잖아요. 이거 11건이죠. 이걸로 해서 사형이 선고가 됩니다. 그리고 피해 여성의 공통적 특성이 법원에 나온 것은 LA 남부 지역에 거주하거나 또는 생활하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경찰 조사 결과 상당수 여성이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 문제를 겪고 있었다. 모든 피해 여성이 전부 흑인 빈민층, 경제적 하층민에 해당한다. 이게 판결문에도 박혀 있었대요. 이 판사님 멋있어요. 왜 수사기관에 대해서 질책을 하신 거예요. 이 판사님. 맞아, 그러네. 경찰은 뭐 했냐 도대체. 가난하고 힘없다 해가지고 피해자마저도 차별하는 거잖아. 그럼요. 거기다 흑인이라 해서. 저는 교수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법기관은 과연 차별을 하지 않느냐. 맞아요. 이건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진짜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거꾸로 역순으로 했는데 로니 데이비드 플랭클린 주의원 도대체 누구냐? 이놈 뭐야. 예. 이제 말씀드렸는데 1952년 8월 30일에 태어났고요. 이 새끼 나이도 안 예, 많아. 안 많아요. 예. 캘리포니아주 사우스 센트럴 로스앤젤레스에서 성장을 했고요. 성인이 된 이후에 이제 결혼하고 자녀가 2명 있습니다. 그 2명 중에 하나가 크리스토퍼입니다. 아들이요. 걔 DNA가 나오는 바람에 이 새끼 잡힌 거지. 근데 만약에 교수님 그 아들이 안 잡혀갔으면 범죄를 안 저질렀으면 몰랐죠. 골 때릴 뻔했다. 골 때릴 뻔했어요. 그냥 미제로 끝날 뻔했어요. 근데 유전자 자체가 범죄자라 결국은 걸릴 거야. 근데 이 사람의 생에 대해서는 자료가 극히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인데 유일하게 찾아낼 수 있었던 게 군대를 가요. 이 사람이 젊을 때. 군대 로니가. 군대를 갔는데 서독 아시죠? 독일이요. 독일. 예, 서독에 옛날 동서독 나눠 있을 때. 서독에 파병을 갔고요. 프랑크푸르트로 갔대요. 갔는데 거기서 슈투트가르트인데 17살 독일 소녀를 강간한 혐의로 구속이 돼요. 군인일 때. 거기 가서 저 파병 생활할 때. 네. 3명이 같이 저질렀어요. 윤간한 거네. 예.
그래서 군 교도소 들어갔다가 75년 7월 24일 날 미군에서 불명예제대로. 아니 윤관원인데 1년밖에 안 살았어? 그 소파 또 옛날에 그랬잖아요. 역시 거기도 서독도 소파 한미 행정협 우리나라 이제 한미 행정협정이라고 그러는데 소파는 또 다른 걔네도 협정이 있겠지. 나토군으로 가가지고 담궜다 뺀 거예요 그냥. 3명이 같이 저질렀는데 당시에 그 10대 여학생을 유인한 다음에 집단 성폭행을 하면서 목에다 칼을 들이댔고요. 여기서 유의미한 게 하나 나와요. 뭐냐면 진술상으로는 로니가 다른 군인이 성폭행하는 장면을 순서대로 하면서 사진을 찍었다는 진술이 나와 있어요. 수법이 비슷하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범행 수법으로 전형적인 걸로 등장하지 않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절도 혐의가 89년에 2건, 그다음 경범죄, 폭행 혐의 이런 유죄 판결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웃기는 거는 로니가 이제 그 변변한 직업은 없었는데 파트타임 잡으로요 공공관청에서 근무한 내용이 나와요. 아 어디 근무했어요? 첫 번째는 LA 그 보건 있잖아요. 공중보건부에서 근무를 했대요. 이 기록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LAPD 있죠. LA 경찰청에 그 경찰차 정비 부서에서 근무했었대요. 차량부서. 이게 작용한 거예요, 이거. 그죠. 이거 작용한 거예요. 81년도 89년 사이잖아요. 네, 이게 작용한 거예요, 이거. 네. 용의자로 누가 제보를 해도, 네. 그 같이 근무하는 경찰 차량 정비부서 이 사람 여기 일 잘하는 맨날 경찰하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경찰하고 맨날 붙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이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안 보는데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교수님하고 똑같이 생각을 한 게, 야, 이거 경찰차 정비부서에 있었으면 맨날 경찰하고 대화 나눌 텐데. 정보 맨날 입수할 테고. 그쵸. 누가 제보 들어와도 경찰들이 관심도 안 가질 거고. 또 거기 차 정비하면서 뭐 그냥 계속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순찰차 점검하는데. 그러면 그래서 그렇구나 이거. 예, 그래서 요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교수님 천장 이상의 여성 사진이 발견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언제냐면 그 집을 덮치는 과정에서 차고가 있는데요. 그 정비하는 겁니까? 차고가 있었는데 그 차고 안에서 흑인 여성 대부분의 흑인이에요. 백인 몇 명 안 나오는데 누드 사진 또는 아까 말 성관계 관련 사진이 1000장 이상이 발견됐고요. 지금 완전 변태구만. 심지어는 더 변태인 게 뭐냐면 비디오 테이프가 수백 개가 발견이 돼요. VHS 거기에 성관계를 직접 찍은 거 있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거기에는 살해 장면은 없었나 봐요. 그러네. 그러니까 뭐 성매매에서 돈 주고 뭐 성관계하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찍은 장면이 나온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성들 중에 피해자 아까 어린 학생 하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15살짜리. 학생의 학생증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전면허증하고 이런 게 나와서 이걸로 이제 유죄가 다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10명은 특정을 했구나. 네, 증거가 있어서. 그리고 2010년에 검거됐지만 교수님 2016년에 재판이 진행이 돼요. 왜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 천장이 있잖아요. 그거 찾느라고. 이게 찾느라고 이게 뒤죽박죽 엉키다 보니까 기소를 이제 검사도 못 붙인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이거 추가 수사를 경찰에서는 이게 뭐냐면 사후 약방문이라고 그러나요? 뒤에서 어쨌든 자기들은 수사 열심히 하는 역량을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LA 카운티 경찰하고 LAPD 입장에서는 이 아까 천장의 사진 있잖아요. 이걸 대충 허투루 넘어갔다가 또 덮었다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으니까 이때부터 죽기 살기로 이 천장의 사진을 기반으로 해서 탐문을 하고요. 여성들을 찾기 시작한 거죠. 그 과정에서 교수님 아까 말씀 2012년에 아까 사진 보여드린 공개 수배를 통해서 피해자 가족이나 누구 아는 사람 있으면 제보 좀 해봐요. 이렇게까지 진행이 된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6년 되니까 도저히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0건 있잖아요. 살인 10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본인도 인정하고 했으니까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웃긴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재판 끝나고 이제 배심원들이 유무죄 결정하고요. 형량도 권고해야 되잖아요. 배심원들이. 근데 배심원단이요. 이게 엽기적인 게 36시간을 갇혀 있어요. 36시간을. 못 나가겠구나. 하루 반. 못 나가게 했어. 예. 워낙 많으니까 방대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제 그 보통 다 종신형을 선고하는 게 일반적 패턴인데 사형을 선고하는 건 당시 그 주 법 체계에 대해서는 이것도 좀 파격적인가 봐요. 그래서 배심원들 간에 이걸 어떻게 되냐. 그러고 36시간 동안 난상 토론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이거는 종신형은 안 된다. 이거는 선언적으로라도 사형 선고를 해야 된다. 이런 결정을 하는데 무려 36시간이 걸린 재판으로 아주 유명한 사건이란 얘기입니다. 배심원들도 고생했네. 예. 그리고 이제 배심원들이 그때 얘기하면서
상당히 그 사회 아까 판사님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 피해자들이 겪었을 그런 경험들이나 이런 건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여죄는 많은 것 같지만 넌 참 나쁜 놈이야 이렇게 정리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웃기는 건요 교수님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사형이 진행은 안 됐겠죠. 얘네가 안 하고 집행은 안 했겠지. 우리나라랑 비슷했겠지. 예. 근데 안 했는데 이제 2020년 재작년이네요. 그러네 얼마 안 됐네. 예, 3월 28일 날 예. 산 쿠엔틴 그 주립교도소예요. 그러니까 중교도소입니다. 주립교도소인데 주립교도소의 독방에서요 자다 죽었어요. 이거 이 새끼 너무 편하게 갔는데 이거 그러니까. 자다 죽으면 자다 죽었어요. 그럼 몇 살? 67세? 예. 너무 이 새끼 편하게 갔네 이거. 사람을 그렇게 죽인 놈의 새끼가. 그래갖고 이게 또 제가 기사를 찾아봤더니 교수님 2020년에 또 난리가 난 거예요. 미국 언론에. 그러겠네 이거. 이거 왜 이렇게 했냐고 저 주사라도 먹이고 보내야지. 그렇지. 전기로 지져버리던지. 네. 그래서 사망체로 발견돼서 부검도 했대요. 부검을 했는데 여기서 조금 약간 나오는 게 뭐냐면 지병도 없었고요. 특별히 죽을 것도 없고 당뇨 이런 것도 없고 멀쩡한데 갑자기 죽었어 돌연사야 이렇게 발표하면서 이상한데. 예, 사인에 대해서는 보완 내용이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아 그거 이거 뭘까요, 교수님? 애매하네. 예. 왜 그럴까요? 누가 보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와요. 지금 언론에서는 첫 번째로는 그 미국 교도소 내에서도 아주 쓰레기틱한 그 재소자에 대해서 테러 린치를 가하는 게 있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을 대상으로 교도소 내에서 그 저 앙금이 있으니까 저 나쁜 놈 저거 저 밥 잘 먹고 있네 이러니까 또 이 사람이 희덕대고 다녔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대상으로 재소자들이 린치를 가해서 그러니까 패 죽여버린 건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티도 안 나게 왜 그러냐면 부검한 이후에 부검 결과를 보완 사항으로 붙였다는 게 그러니까 줘 맞은 것 같은데.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입장에서 어차피 비전이 없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 두 가지인데 교수님 말씀 따라 스스로 자살을 했다면 자살했다는 걸 공개하면 되잖아요. 하면 되죠. 이거는 자살은 절대 아니에요. 예, 근데 자살했다고 하는 순간에 어차피 교도관들도 처벌은 받게 돼 있고 징계도 받게 돼 있는데 그거 하나도 없이 마무리가 됐다는 건 교수님 의견대로 안에서 린치를 통해서 티 안 나게 맞아 보낸 것 같아요, 누가. 그런 느낌의 얘기도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낸 것 같아요. 아, 이 새끼고. 아, 나는 이거 레노 데이비드 프랭클린 이거는 이제 뭐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네. 휴지기, 냉각기가 긴 사건 유형으로 이제 대충 설명하고 말았는데 근데 이거 염 교수님 생각은 어때요? 우리는 지금 10년 이상의 냉각, 14년의 냉각기로 네, 이제 14년.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그러니까 네. 보지만 네. 사실은 천여 명 찾는 데서 몇 명이라도 찾으면 그 사이 중간중간에 껴있다면 냉각기가 오히려 없을 수도 있지 않나요? 저는 냉각기가 없었다고 봐요. 그렇죠. 예. 이거 냉각기가 공식적으로 드러난 게 10건밖에 기소를 못해서 냉각기로 보는 거지. 네. 피해자들은 아마 더 많이 있고 계속 범행해서 냉각기가 없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교수님 이게 1000명, 이거 황당하네 이게 이제 진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 육 그거만 해도 40명이에요. 40명 42명 이거를 그때 공개한 인터넷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미국이 그렇게 허술하나요? 이렇게 공개를 하는데도 이거를 못 찾는단 말이에요? 네, 못 찾는데요, 교수님. 왜 그러냐면 미국이 교수님 아시겠지만 불법 체류라도 몇백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미국 사회의 문제점이 가보셨잖아요. 그거라더라고요. 예. 우리나라처럼 호적 관리, 인적 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불법 체류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효율적으로 인원 관리가 안 된다더라고. 그리고 또 교수님 아시겠지만 얘네가 우리가 또 주민번호가 아니라 사회보장번호. 네, 소셜 시큐리티 넘버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등록하고 체계가 틀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그림 슬리퍼. 참 이름도 그림 슬리퍼. 냉혹한 잠꾸러기? 잠자는 사람? 예. 오늘 또 계속 있죠? 이거 엄청 많죠? 아유, 끝도 없어요. 이거 우리 염 교수님이 이거 찾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게 자료가요, 교수님 실제로 많지 않아요. 극히 제한으로 돼 있고. 극히 제한이요. 예. 이거 제가 어떻게 찾았냐면 기사를 다 검색했어요, 미국 기사를. 근데 기사에 이거 탐사 보도한 게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인터넷이 어쨌든 잡힌 게 2010년에 잡혀가지고. 자료가 되게 많아요. 많은데 이걸 조각조각 조합을 해서 만든 거거든요. 고생했어요. 근데 보니까 미국 사법 체계도 정의롭지는 못하구나. 네.
예, 그걸 많이 느꼈네요. 고생했어요. 뭐 염 교수나 되니까 이렇게 찾아서 하는 아이고, 건데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찾아가지고 가져오세요. 네, 시원한 것만 가져올게요. 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